저는 AI를 통한 마케팅 방법으로 정말 많은 식당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알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AI를 사용하는 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단 몇 분 안에 모든 걸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스마트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앱 설치하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눈 감고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익숙해진 것처럼 어차피 AI가 익숙해질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AI는 지금도 마케팅을 대신해주고 있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브랜딩 전략도 세워주고 있는데요.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전문가가 해도 몇 시간, 며칠 걸리던 일이 이제는 단 몇 분이면 끝납니다. 사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노력해서 얻은 능력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AI를 통해 단 몇 분이면 얻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건데 노력보다는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시대인 거죠. 저는 외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AI에 적응하고 잘 활용만 한다면 장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수십억의 밸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AI 장사 마케팅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이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마케팅은 대체 무엇일까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왜곡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케팅을 네이버, 인스타 등 온라인으로 한정을 짓습니다. 또는 매장을 알리는 행위라고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마케팅은 매장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판매를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권을 분석하고 타깃을 정하고 그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어떤 식당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지 이것부터 정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 뒤에 홍보나 광고를 진행해서 매장을 알리는 거고 재방문율까지 체크한 뒤에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개선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이 급격하게 발달되면서 네이버나 인스타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는 하죠. 그리고 중요는 하죠. 하지만 온라인의 중요도는 겨우 20%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한테 우리 식당을 어떤 곳으로 인식시킬 것이고 어떻게 기억시킬 것이냐, 이게 핵심이고 이 부분의 중요도가 80%입니다. 대부분 이 가장 큰 중요도를 놓치고 그저 20%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실패하는 겁니다. 인식이란 대체 뭘까요? 네, 손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맛집, 청결한 곳, 가성비 좋은 곳 등등 이런 게 바로 인식입니다. 다만 이런 단순 인식은 예전에나 먹혔지 현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고깃집으로 예를 들면 고기 맛집, 삼겹살 맛집 이런 식으로 인식시키는 게 지금 시대에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식당 삼겹살이 가장 맛있다. 우리 고기는 36시간 숙성해서 부드럽다. 모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이 없으니 결국 뭘 하죠? 할인 등의 가격 경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죠? 더 화려한 플레이팅, 더 화려한 인테리어, 더 맛있는 숙성 방법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으시죠? 화려하고 겉보기에 있어 보이게 해야만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일만 많아지기 때문이죠. 진짜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부분의 고깃집들은 모두 본인 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하고 엄청 특별하고 대단하게 숙성을 한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방식을 바꿔볼까? 고기에 김치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우리는 김치를 또 국내산으로 사용을 하는 장점이 있고 고기도 직접 구워주는데 꼭 고기 맛집이라고 해야 할까? 이 생각을 발판으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정확히는 AI의 도움을 받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김치 맛집이 고기도 구워드립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건데 새로운 인식이 생긴 겁니다. 엄청 색다르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기와 김치의 위치를 바꾼 것 뿐인데 다른 고깃집과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스토리까지 입혀서 정확히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고기는 숙성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사실 고기는 숙성보다는 좋은 고기가 맛있고 어떻게 굽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단 김치는 다릅니다. 김치는 숙성 방법, 배추나 고춧가루 등 재료에 따라 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희 식당은 김치에 목숨을 걸었고 고기 또한 최고의 맛을 선사하기 위해 직접 구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좀 더 풀어내서 이해를 시켜주면 손님들에게 더욱 깊은 인식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 남들은 다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근데 또 이상한 걸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 식당은 김치가 진짜 맛있고 고기도 구워져서 편한 곳, 이런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업체명까지 김치 굽는 삼겹살 이렇게 지으면 완벽하겠죠. 이걸 마케팅 용어로는 브랜딩이랑 포지셔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상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오래 걸리고 저도 이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왜냐? 컨설턴트한테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방향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자체도 AI가 도와주는 시대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단 몇 분 안에 가능한 겁니다. 시장에서 30년째 홀로 국밥을 판매하는 욕쟁이 할머니. 이것도 인식입니다. 단 이건 좀 자연스럽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인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만들고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식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 뿐이지 방향성 없이 주구장창 네이버 인스타 해봤자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숙성에도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이제 이것도 AI한테 도움을 받은 건데, 숙성에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우리 숙성에는 36시간 숙성했다, 몇 센치로 잘라가지고 식감이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GPT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감정을 좀 건든 게 있는데, 사람도 하루는 쉬어야 마음이 깊어지듯 생선도 하루는 쉬어야 맛이 깊어집니다. 어떤가요? 이거 좀 못 느끼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런 메시지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수십, 수백억을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유명한 브랜드들을 봐도 그 고유의 메시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철학이나 스토리가 존재하고요. 스토리 메시지 뭐 누구나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잘 만들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걸 AI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식은 이런 거고 기억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잘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찬이 5가지 나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손님 후기 중에 A 손님은 여기 반찬이 모두 맛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B 손님은 여기 멸치볶음이 진짜 미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명의 손님 중에 식당을 더 잘 기억하는 손님은 누굴까요? 당연히 B 손님입니다. 모든 반찬이 맛있다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없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연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면 우리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잘 기억할까요? 누가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식당에도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하죠? 조연이 있어야 합니다. 조연이 있어야 주인공이 빛나거든요. 멸치볶음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고 맛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 반찬들은 특별하게 만들지 않고 맛은 어느 정도 괜찮게 조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멸치볶음이 주인공이 되어 손님들은 그 식당을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보통 요리만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음식을 모두 특별하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 특별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을 시그니처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인공은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그니처는 다른 곳에는 없는 그 식당만의 특별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주인공이 시그니처일 필요는 없죠. 저는 이렇게 주인공을 만드는 걸 원포인트 전략이라고 말하고, 주인공을 선명하게 만들고 빛내기 위한 마이너스 전략, 메이크업 전략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인공을 만들고 조연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근데 이 또한 AI가 도와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 상권과 타깃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주인공을 만들어서 기억되는 식당으로 만들고, 방향을 잡은 뒤에 메시지와 스토리 등을 구성하면서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어떤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마케팅의 80%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네이버, 인스타 등과 같은 온라인과 간판, 배너 등과 같은 오프라인 등을 활용해서 20%를 채워주는 것. 이게 장사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AI가 도와준다는 게 핵심이고요. 와, 진짜 저는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충격적이었지만 이거를 너무나도 그냥 잘 활용해서 진짜 최고가 될 수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에 제가 런칭하는 온라인 마케팅 강의의 고작 10%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일단 AI를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툴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알고도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GPT라는 AI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GPT만 사용할 줄 안다면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자연스럽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해야 하는 건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에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경쟁 업체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식당은 공급이 과잉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 대부분 경쟁 업체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죠? 첫 번째, 본인의 생각에서만 분석을 하고 두 번째, 그 식당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식당을 가서 느끼는 것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또 그 식당을 가서 느끼는 건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돼지갈비집을 갔어. 거기에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게장이랑 잡채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게장은 좀 자극적이고 잡채는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아예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게장이 너무 자극적이다. 또는 잡채가 너무 밍밍하다.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잡채는 내가 더 맛있게 할 수 있겠는데? 라고 바보 같은 분석을 해버려요. 하지만 저는 알죠. 주인공과 조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게장이 주인공이고 잡채는 조연이구나. 그래서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하지만 대부분은 본질을 모르고 본인의 생각대로 경쟁업체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 식당에 대해 자세히 몰라요. 잘 모르는데 내 경쟁업체니까 일단은 가봤어. 똑같이 제대로 분석을 못합니다.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석조차도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어떤 지침을 좀 내려두긴 한 건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현역,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 고깃집을 차릴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여기다가 서현역 근처 가장 유명한 고깃집 5곳 분석해줘. 지침에 따라 분석을 해줘. 제가 이제 어떤 지침을 내려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GPT도 얘기했죠. 실제 방문 후기, 검색 트래픽, 웨이팅 빈도, 이제 구매율, 방문율이겠죠. 등을 종합했을 때 가장 유명하다고 부를 만한 5개 매장을 선별했다. 그리고 이렇게 5개를 선정했고 이거에 대한 장점, 단점, 특징, 메뉴, 서비스, 분위기, 여기 상권, 또 이거에 맞게끔 이거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분석하라고 지침을 내려둔 건데 이렇게 해두면 무조건 내 생각만 관여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가 이상의 분석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한번 방문해서 분석을 더 해볼 거다 하면은 또 장점이랑 단점이랑 특징들을 알고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게 보이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마케팅 할 때는 이런 분석이 먼저예요. 주구장창 네이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잠깐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장사의 문제 본질 찾기라고 어떤 좀 지침을 내려둔 건데 제가 어떤 피자집을 분석한 게 있어요. 이걸 또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은 이 분석도 GPT로 하고 이렇게 문제를 또 찾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GPT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가 장점인지 이 본질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 막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짓이거든요. 사실 전문가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거를 거의 푸드앱에서 박진영 그 이상의 전문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 기억이 안 되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기억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히 내 식당의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요. 이거 해보면 사장님보다 AI가 사장님 가게를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막 푸드앱에서 분석해달라고 하면 신기하게 어떤 부분은 나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대요. 정리를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방향성을 잡는 데에도 되게 수월해집니다. 그 뒤에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공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원래 있었으면 그 주인공을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진짜 굉장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뭔가 매출도 안 나오고 아니면 또 폐업이라는 길을 걷게 되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장사엔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고집부려가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는 같이 하는 직원들에게나 나를 믿는 가족들에게나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주인공 만들어서 기억이라는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반면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AI로 나만의 마케팅 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기업들은 마케팅 팀이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어떤 직원들의 역량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의 모든 일이 됩니다. 다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 AI를 통해서 거의 전문가급 이상으로 나만의 팀을 만들 수 있다면 진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겠죠. 여러 가지 마케팅 팀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식을 위해 스토리를 하나 구성한다. 이것도 진짜 지금 보시면은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스토리 짰거든요. 물론 이것도 보이시는 것처럼 주인공 스토리 만들기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한 GPT의 전문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온 거긴 해요. 뭐 그냥 대충 우리 식당 스토리 짜줘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고 잘 명령을 해야 하는데 와 그래도 이 정도로 저는 잘 나올지 몰랐었어요. 원래 이 정도 스토리 짜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시간, 길게는 진짜 3일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5분에서 10분이면은 이 스토리 하나 구성하는 것도 끝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스토리 잘 짜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그거예요. AI를 잘 활용하냐, 그냥 대충 활용하냐, 그 차이에서 갈리는 거지. 누구나 그냥 막 대충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AI를 마케팅, 정확히는 장사 마케팅에 적용해서 정확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은 식당들의 매출도 상승시켰고 직원들한테도 AI 교육을 시켰죠.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게 복지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교육을 했더니 직원들의 업무 능률, 수준 등이 굉장히 올라갔고 당연히 직원들도 급여가 올라갔죠. 심지어 신입 직원도 일을 잘해요. 여러분 주인공을 만들어서 기억 요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방향을 잡아 인식 요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이게 제가 늘 말하는 기획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자가 되는 길을 AI가 아주 쉽게 도와주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AI를 통해 네이버나 인스타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마케팅뿐만 아니라 장사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도 많잖아요. 뭐 화구에 불이 안 나와요, X배너가 날아가요, 건물주가 갑질을 해요 등등의 문제도 AI를 통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이 AI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장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진짜 미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I로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장사를 기획하고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또 마케팅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군가는 분명 수억, 수십억 이상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유튜브 특성상 제가 100%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영상만 보셔도 큰 인사이트를 얻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에게 정확하게 더 많은 내용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